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자녀들의 치아 관리 청소년 편입니다. 네, 선생님, 지난번에는 저희가 어린이 편을 했는데 네. 오늘은 청소년 편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옛날에 교과서에서 배울 때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다. 그래서 맞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또 외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이런 시기인데요. 어린이 시기와 다르게 청소년기에 특별히 치아 관리에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청소년기에도 충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충치와 더불어서 꼭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제 유치가 하나씩 탈락되면서 영구치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영구치열이 완성이 되면 이제 평생 동안 그 영구치열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구치열이 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잘 올라올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치 치료는 기본이고요. 영구치열이 잘 형성되는지 주의 깊게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영구치의 치열 관리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럼 치열 관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유치가 관리가 잘 돼서 영구치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잘 확보가 되면 보통의 경우는 덧니가 잘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치 관리가 잘 안 돼서 유치가 앞으로 쓰러지게 된다든가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부득이하게 덧니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치열이 가지런하게 되지 않고 부정교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아, 그런 경우를 이제 부정교합이라고 표현하시는 거군요. 네. 그럼 부정교합이 생겼을 때, 네. 그럼 이제 그 치료하는 거를 교정치료라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아가 보통은 움직이지 않는 조직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치아는 정적인 조직이 아니라 동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가해지면 언제든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씹는 힘이 많이 가해졌을 때 교합력에 의해서도 치아가 흔들리게 되듯이 교합력뿐만 아니라 다른 외력에 의해서도 치아가 힘을 받게 되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치아가 힘을 받게 되면 치주인대라는 곳에서 이제 압박을 받게 되는 부위에서는 고래 흡수가 일어나고 이완되는 부위에서는 고래 침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뼈가 리모델링이 되면서 치아가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덧니가 심하게 난 경우, 그런 경우는 교정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 저는 이제 치아가 움직인다, 이거는 사실 상상도 못했었는데. 네, 그렇죠. 보통 치아가 굉장히 딱딱하고 견고한 조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치아가 생각보다는 작은 힘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치아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 치료가 가능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 교정 치료를 하게 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 교정 치료를 받는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나누어 보면, 그러니까 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덧니가 심한 경우, 그러니까 이가 가지런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를 가지런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입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입이 나온 경우 교정을 통해서 입을 들어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또 교정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기준은 교합이 안 좋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씹는 교합 관계가 안 좋은 경우들은 교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교합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고치고 싶다 라고 생각했을 때 환자하고 보호자분이 그거를 결정을 해서 교정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치료를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보통의 경우는 이제 유치가 다 탈락이 되고 영구치가 다 올라온 시기에 교정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영구치아를 바로잡는 게 교정이니까요. 근데 보통 유치가 다 탈락되는 시기가 보통 6학년쯤입니다. 네, 12세 정도? 네, 만 12세 정도에 다 탈락되거든요. 그때 전후로 이제 영구치열이 올라오게 될 때 교정을 시작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서 들은 것으로는 네, 이 교정 치료가 기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네,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보통의 경우는 교정 치료가 덧니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 돌출입인 경우에는 이를 빼고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왜 빼냐 하면 덧니가 있는 것은 공간이 부족해서 덧니가 생긴 거니까 그 덧니를 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를 빼고 교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를 뺀 공간으로 치아를 펴서 밀어 넣어서 가지런하게 치아를 배열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입이 나온 경우는 치아를 뒤로 밀어서 보내야 되는 거니까 이를 빼게 된 공간으로 앞니를 밀어 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입이 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심미적인 이유로도 교정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를 빼게 되는 경우는 그 이 뺀 공간으로 치아를 다 보내야 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보통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변에서 지켜본 바로는 덧니가 났을 때 덧니 빼고 네, 이 놀리는 말로 이제 네, 철도 레일 깔았다. 네, 뭐 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덧니가 났다고 덧니를 뽑으시면 안 되고요. 네. 이 보통은 송곳니가 덧니가 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송곳니가 가장 늦게 나는 치아이기 때문에. 근데 덧니가 치아를 빼는 게 아니라 송곳니 뒤를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송곳니는 굉장히 치열에 있어서 중요한 치아거든요.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치아라 빼시면 안 되고요. 송곳니 뒤에가 가장 기능을 적게 하는 치아입니다. 그 경우는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심미적으로도 그렇게 중요한 치아가 아니라서 송곳니 뒤를 빼고 교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덧니 때문에 교정을 할 경우 네,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네, 보통의 치아 개수보다 모자라게 되는 건가요? 네. 원래는 치아가 상하 좌우 7개씩 있는데요. 교정 때문에 발치를 하게 된 경우는 이제 한쪽당 6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한쪽 치아를 뺐다 그러면 그 반대편도 빼야 되고, 아래도 위에 치아랑 이제 교합이 맞으려면 이게 옷에 단추를 끼울 때 위에서부터 맞춰서. 아래까지 맞춰서 끼워져야 되듯이 이 치아가 배열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대칭적으로 치아를 보통은 빼고 교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덧니가 하나만 생겨도 4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덧니가 하나가 생겼다고 그쪽에서가 문제가 야기된 게 아니라 그 덧니가 생김으로써 치아가 어금니 쪽에서부터 안 맞게 되는 것까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전치 교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생각만 해도 힘들고 네, 또 그 4개 빠진 걸 또 맞추고 이러려면 기간도 좀 길게 네. 걸리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덧니 있으면 덧니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치아의 균형과 밸런스를 다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치료이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네, 선생님 얘기 듣고 나니까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외국에서는 이런 교정 치료를 많이 하는지 네.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인종마다 앞골의 발육이나 성장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동양계 쪽은 앞골이 좀 발달돼 있어요. 서양 쪽 백인 인종보다. 그러니까 서양 인종 같은 경우는 이 상악골과 하악골의 발달이 동양계만큼 이렇게 과성장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영화에서 측모 사진을 보면 코에서 턱끝까지가 입이 들어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동양 같은 경우는 코끝하고 턱끝 사이를 기준선으로 놓고 보면 입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게 되죠. 돌출입이 좀 많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교정이 훨씬 더 필요한 인종이 바로 동양계 인종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백인계 코케이시언 같은 경우는 보통은 덧니가 나지 않으면 교정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동양계 인종 같은 경우는 덧니가 아니더라도 입이 좀 나와 있어서 그 입이 나온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교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런데 이제 보면 그 미용을 위한 목적이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사실은 덧니보다 돌출입 때문에 교정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덧니는 부분적으로 한 곳에만 있는 거니까 그런 심미적인 이유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입이 나온 경우는 돌출입을 교정을 통해서 개선된 경우는 안모가 좋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미용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교정을 통해서 그 코 밑에 안모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정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면 미용 네. 목적 말고 네, 이 교합력이 안 좋아서 네, 정말 잘 씹기 위해서 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합이 좋다는 거는 보통 뭐냐면 치아 관계가 잘 씹히는 위치가 될 수 있도록 치열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앞니 같은 경우는 보통은 윗니가 아래 앞니를 덮어야 되는데 턱이 나와서 아래 앞니가 윗니를 덮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어금니가 이렇게 딱 크로스로 교합이 돼야 되는데 벗어나서 교합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교합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들을 위해서 교정이 필요한 진료이기도 합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덧니 교정할 때 네. 치아를 이제 4개를 발치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네. 그 이를 다 뽑지 않고 교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덧니를 펴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비발치를 통해서 교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를 펴게 되면 이 펴게 된 치아가 앞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면 얼굴이 심미적으로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는 가지런해졌는데 얼굴은 조금 예뻐지지 않았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비발치로 교정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안모 개선을 위해서 주로 발치 교정을 많이 하고요. 네. 굳이 내가 이를 빼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어금니를 뒤쪽으로 다 보내게 됩니다. 어금니를 다 보내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금니를 뒤쪽으로 다 보낸다는 거는 생각만 해도 어려운 만만치 것 않고 같은데요. 굉장히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기간은 더 안 늘어나나요? 시간도 훨씬 더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발치를 하지 않고 교정을 하겠다고 하면 비발치로도 교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보통의 경우는 그 송곳니 뒤에 치아를 뽑았다고 해서 씹는 데나 뭐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 이야기 통해서 교정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됐는데 네. 사실 저희 어렸을 때도 이제 교정 치료 받는 친구들 있고 그랬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 적었죠. 네, 요새는 생각보다는 더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덧니를 치료해서 좀 가지런한 치아를 갖고 싶다라는 요구도 많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안모를 개선해서, 그러니까 즉 입을 넣어서 얼굴을 조금 더 보기 좋게 해야겠다라는 요구 때문에 교정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교정이 보험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또한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는 조금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정 치료를 안 받았다고 해서 이게 큰일 나는 진료는 아니거든요. 삶의 질을 좀 개선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진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고치고 싶은 거가 교정 진료를 통해서 가능한지, 그걸 통해서 내가 치료를 받고서 내가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치료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필수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네. 개인의 선택 차원에서 네.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다. 네. 뭐 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게 네. 만약 2년 동안 치료를 한다. 네. 그럼 예상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교정 치료는 비급여 진료라 정확히 금액이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치료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부르는 게 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교정 치료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한 군데만 가시는 게 아니고 네. 몇 군데 치과를 방문하셔서 네. 뭐 견적도 비교해보고 네. 좀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치과 개원의 조상현 원장님을 모시고 청소년기의 치아 관리, 특히 교정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네. 부종교합이 좀 심한 경우, 흔히 말해서 이제 주걱턱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좀 부종교합이 심한 케이스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음에는 주걱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